화면으로만 봐도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길고 훨씬 폭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변동성이 더욱 큰 급락한 하루와 급등한 하루를 보인 미국 증시였었는데요. 혹시 패닉셀을 하신 분들도 계시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너무 컸었습니다. 아직 몸이 100%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2월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시장이 두려워하던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그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드디어 아마존이 20대1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주가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네요. 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조정장을 몇 번이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휴전 협상이 결렬되며 전쟁 우려가 그대로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격적인 긴축 우려까지 여전히 있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0.3%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0% 하락한 상황. 나스닥은 0.9%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9% 하락한 상황. S&P 500은 0.4%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1%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현재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장이라고 불리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역시 에너지 섹터가 전쟁으로 인해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 유일하게 아마존이 액면 분할과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큰 상승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93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픈 사이에 거의 2%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젯밤 2월 CPI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 우려가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장중 한때 2%를 웃돌 정도로 급등한 겁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5입니다. 공포지수 15라는 수치는 거의 2년에 한 번 오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데요. 요즘 투자자들의 심리로만 보면 아직 정확한 바닥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지기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 7.9%에 부합했지만 그 예상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2021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계속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상승의 이유는 공급망 변목 현상과 고용 회복세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도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한 주된 요인이죠. 지금 시장에서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 급등한 유가의 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4월이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번 3월 금리 인상은 25bp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너무 급격한 긴축은 오히려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인 거죠. 거기에 주요 기관들은 3월 CPI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전망치는 무려 9%라고 하는데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을 몇 개 전해드리면 먼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무장관의 회담이 열렸는데요.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전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되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중립국화, 무장 해제를 원하고 지역적으로는 돈바스 지역의 독립 주권을 인정하고 또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과 중립국화에 대한 부분을 양보할 생각은 있어 보이지만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에 대한 양보는 아직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길어지고 러시아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가 더욱 강하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서 원하는 요구를 얻어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세계 시나리오인데요. 1번과 3번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2번이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푸틴과 직접 만나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번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마존 주주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인데요. 드디어 아마존이 20대 1 액면 분할을 하고 자사주 12조 원 규모를 매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6월 6일부터 액면 분할된 아마존 주식의 거래가 시작됩니다. 아마존은 1999년 9월 이후 약 20년 만에 액면 분할입니다. 과거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 분할 발표 이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지난달 알파벳, 구글이 똑같이 2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아쉽게 현재 인플레이션과 전쟁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힘이 없는 상황이라 알파벳 주가도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차트입니다. 현재 상승할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바닥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을 꼭 견뎌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2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나눈 차트입니다. 현재까지 나누었다면 상승장이 더 있었겠죠? 우리가 저 차트를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저 상승장에서 수익 보고 하락장이 시작될 때 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락장이 끝날 때 들어와서 상승장 다 수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단연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상향 확률이 가장 높은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의 투자금을 적립식으로 넣으면서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계속 몸담고 있어야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댓글만 봐도 하락장 옵니다. 반토막 간다. 몇 년 동안 하락 횡보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역사로 살펴보면 굉장히 짧아 보이는 저 하락장들은 실제로 겪으면 엄청 깁니다. 몇 달에서 몇 년이죠. 그러나 저 하락은 언제나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미국 주식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우상향 종목의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가 이곳저곳에서 악플다는 고수인 척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적립식 장기 투자에 확신을 가지세요. 화면으로만 봐도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길고 훨씬 폭도 큽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11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11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벌써 29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장의 웅덩이를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2달 전쯤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서 QLD 기준으로 50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가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해두면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정해둔 예상 주가가 너무 위였다면 지금처럼 하락할 때 고통스러울 거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안 오면 나중에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에선 그냥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올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장마 시작되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 조정장이 왔구나. 그냥 당연히 매년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몇 년에 한번 폭락이 찾아온다면 몇 년에 한번 큰 태풍이 찾아올 때처럼 이악 물고 버텨내야 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투자금을 넣어두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새로운 내 평생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 1위 국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1위 기업들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 소리에 귀 닫고 버텨야 합니다. 주변 소리에 휘말리면 결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가장 확률 높은 곳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10년 지속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만 버티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